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마지막인데 이렇게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은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시간 오늘 박재영 스페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뭔가 최악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장이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보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뭐 너무 지옥과 천당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년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이게 뭔가 내년에는 다를까 하는 기대감을 여쭤보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아, 모두가 노라고 할 때. 그렇죠. 예스. 뭐 가능한 건가요? 작년에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이게 뭐 주가 밴드, 밴드. 그거 다 틀렸습니다. 1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2월부터 틀렸습니다. 네. 2월부터 전쟁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있었으니. 내년도 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그 반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기술적으로 네. 테크니컬하게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 펀더멘털을 다 분석해가지고 매크로적인 것들과 맞게 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제일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내년에 좋을 네.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작년과 올해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올해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수익률로 봤을 때 몇 등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G20까지는 못 봤고요. 네. 앞서서 뭐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뭐 이런 나라 봤을 때 우리가 꼴등이더라고요. 네, 그 안 좋다는 중국보다도 안 네. 좋았고요. 20개 국가 중에 19등을 했습니다. 20등은 혹시 러시아.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는 뭐 전쟁하고 있는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그러고 사실 미국보다 못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우리보다 긴축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보다 안 좋다. 홍콩 그렇게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부동산 경기 무너진다. 뭐 경기 지표 다 안 좋게 나왔죠. 코로나 지금 뭐 제로 코로나 한다고 하는 국가보다 다 닫았는데도.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야. 물론 이제 과거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19등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분명히 순위가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더라도 PBR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평가는 대체 언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개선이 제가 살아있을 되겠죠. 때 과연 될지 싶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밴드가 있어요. 이머징 국가 중에 한 20에서 40% 쌉니다. 네. 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 한 20% 싸고 안 좋을 때는 40% 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PBR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뭐 10위권 안쪽이고 좀 높게 보는 사람들은 3, 4위권이고 네. 일본 뭐 제끼고 독일 뭐 이런 쪽 네, 다음이고 한데 주가가 저렇게 싸?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매크로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내년도 기대할 게 없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거. 가장 위험한 게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위험한 거.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테슬라를 통해서도 확인했었고 우리가 지수 3천 넘었을 때 더 간다고 이야기한 애널리스트나 뭐 시장 참여자분들 많았어요. 사실 그때 경계를 했어야 되는 거고. 테슬라도 뭐 영원히 오를 것처럼 그랬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없습니다. 지드래곤이 말했죠. 그랬죠. 그래서 네. 영원히 하락하는 주식도 없어요. 우리가 2년 동안 G20 국가 중에 19등을 2번 했거든요. 네. 21년도 매우 안 좋았고 22년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싸다라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좀 기대를 해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가격이 싸다 말고 투자 매력도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얘기는 뭐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저평가된 건 사실이잖아요. 안 좋은 게 싸면 당연한 거죠. 네. 안 좋은 게 싸면 당연한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가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안 그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MO라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싼 거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안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네. 질문에 아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필수적이니까 저는 네. 전기차도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네. 왜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해서 제 웃음이 좀 터졌는데. 메모리는 네. 대한민국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마이크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차 전지도 사실 중국이 잘한다라고 하지만 미국이 중국 거 쓸까요? 안 쓰죠. 안 씁니다. 네. 중국 키워주는 일 미국이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말 다이다이란 말 쓰면 안 되죠. 1대1로 붙으면 아. 중국이 뭐 나라에서 밀어주고 네. 이런 거 제외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중국 기업한테 2차 전지가 질 리가 없는데 기술력으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된 건데 그렇게 무시할 만한 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반도체 업황 잠깐 좀 짚어보고 갈게요. 네. 겨울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 겨울이 언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거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뒤로 조금 밀리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또 선반영 늘 자주 강조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 선반영이,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간이 강할수록 빨리 네.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내년 1분기 메모리 쪽 적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 조정 끝나고 나면 아마 공급 우위 측면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요가 우위여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급 우위 측면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지금 가장 어두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고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재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1분기 지나서 왜냐하면 4분기가 성수기고 1분기가 재고 조정 기간입니다. 그 재고 조정 기간에 재고를 얼마나 조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마 4월 중순경이 될 텐데요. 4월 말 정도가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니까요. 이미 주가는 그 시점 정도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박상수 연구원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살 때 오늘 주가가 55,800원인데 지금 살 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55,000원대에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9만 하죠. 원대도 우리가 샀잖아요. 9만 원대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울고 시간의 계십니다. 문제지.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그 가격을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멀리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 투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해외 주식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환경 가운데 사실 뭐 성장률도 그렇고요.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 차장님도 중국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올해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도권은 미국이 들고 있었는데요. 네. 나스닥이 뭐 세계를 주도해서 올라갔죠. 했죠. 그런데 나스닥의 대표하는 대장주가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네. 근데 그들의 주가를 보면 이미 그쪽은 꺾였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가 올해만 한 70% 빠졌죠. 네,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뭐 다시 400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 주식은 심리인데 그런 심리 상황으로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기간도 거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과 미국과 중국 뭐 코로나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중국이 가장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경기를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떨어졌고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밑에 있는 게 홍콩 H 지수입니다. 정말 2년 동안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2년 동안은 홍콩 H 지수가 아주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가장 강하게 밑에가 홍콩 H고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파란색이 나스닥인데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올랐고 가장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미국과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반대가는 중국. 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던 미국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많이 떨어지던 그리고 굉장히 저 이제 홍콩 지수의 저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8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런 흐름은 내년 초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오프닝. 물론 어제는 리오프닝 때문에 하락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쵸. 각국에서 중국인 못 오게 막는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흔들렸는데 네.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올 초에 저도 2년 만에 고향을 갔다 왔거든요. 네. 대구에. 네. 중국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지? 춘절 때 도시 사람들이 음. 지방으로 갔다가 네. 오면 지방에 다 내겠죠. 퍼뜨리겠죠? 그러면 그때가 코로나 확진자의 피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춘절 이후에 소비 관련된 호텔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 근데 이것들은 벌써 시장에선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여행, 뭐 카지노, 뭐 호텔, 면세점 이런 쪽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중국이 좋았었던 것이 2011년도와 2015년도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엔 차화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고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인프라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가 좋을 가능성이 있고 2015년도에는 컨텐츠, 미디어, 뭐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뭐 그런 쪽들이 소비 관련된 쪽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 뭐 판호가 조금 더 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런 쪽에 대한 컨텐츠, 미디어, 뭐 그다음에 게임 이런 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봐서요. 2023년도에는 하락을 많이 한 곳에서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이게 언제나 그랬어요. 주식시장은. 하락이 많이 나온 곳 네. 우리나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그래, 시장. 우리나라도 업종 중에서 뭐 많이 떨어진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 엔터를 보면 작년 말에 너무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정말 수직 낙하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모멘텀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어색한 업종에서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색한 업종이다 네.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뭐 투자 많이 했었던 태조 이방원, 2차 전지 이런 쪽 말고 그렇죠. 그건 그 굉장히 외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시세를 냈고 네. 근데 이런 게 올라간다고 하는 업종에서 의외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중에서는 그럼 엔터 외에 또 뭐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하락한 업종 뭐 있죠? 이런 게 자동차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겠지만 그렇죠. 자동차도 꽤 오랫동안 고통을 쉬웠죠. 받았고 자동차 부품 쪽들도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뭐 그럴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 관련 뭐 게임주들이 좋아질 것 같다. 저는 뭐 그 중에서는 NC소프트 같은 거, NC소프트가 사실 2011년도에 금융위기 때 2만 원까지 2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 38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있는 네. 종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처음에 출발해서 급성장할 때 중국인들이 엄청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 쪽에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판호, 한한령 이런 거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 말부터 그 코인 말고 뭐죠? NFT. NFT. 네, 요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만큼 해소됐고 지날 만큼 유믹스도 뭐 상장 폐지될 만큼 됐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이후에는 진짜 본 실력으로 중국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외의 해외 투자를 보자면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 혹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봤고요. 내년 시장은 우리 박재현 차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하는 그런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